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만장일치 사전적 의미, 모든 사람의 의견이 같음. 바로 이겁니다. 어제 사정치민주연합의 중앙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일부 언론과 사정치민주연합 측은 만장일치로 공천혁신안이 통과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보도나 주장을 보면 사정연 중앙위 구성원들의 의견이 모두 같다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제 참석자 417명 중에 80여 명이 회의 공개와 무기명 투표를 주장하다가 퇴장했고요. 이런 가운데 박수로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비노들의 입장에선 자신들을 일종의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표현이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관례상 다수가 동의하면 만장일치라는 표현을 쓴다, 이것이 바로 사정연 측의 설명입니다만, 최소한 어제 이 상황을 보면 만장일치라는 표현과는 달리 사정연의 미래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문재인 대표가 과연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지, 그의 리더십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9월 쉐보레의 디젤 차종을 특급 조건으로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디젤 차량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또는 최대 344만 원 할인, 개별 서비스 인하분 포함. 전시장에서 드라이브 쉐보레 시승에 참여하시고 푸짐한 경품까지 받아가세요. 9월 한 달간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정치민주연합 혁신안 어쨌든 중앙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천혁신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공천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문재인 대표 재신임과도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 볼 땐 한 고비를 넘긴 셈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죠. 문재인 대표도 만장일치 통과를 몇 번이나 강조를 했는데요. 하지만 앞길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친노들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사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경협입니다. 예. 저보고 친노라고 그러시는데 전 친노동계 친노입니다. 아, 그런가요? 아니 뭐 그거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지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해주지 마시고. 예. 그러죠 뭐. 자, 이 혁신안 통과 말이에요. 이게 이제 통과가 됐어요. 예, 통과는 됐는데. 예? 이게 혁신이 되는 겁니까, 이러면? 예, 어제 혁신안의 주요 의미를 보면은 당내 계파 구도를 완화하고 당내 기득권을 포기하는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를 위한 이제 제도 개혁을 한 것이고요. 당 지도 체제를 개편한 것이 큰 의미고, 그다음에 이제 나눠먹기식, 뭐 개파 나눠먹기식 공천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지적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막을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이나 당원들에게 공천권을 넘기고 또 신인들에게는 가점제를 부여해서 진입을 쉽도록 이렇게 해주는 이런 당내 기득권을 포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당의 혁신의 이후에 이것이 제대로 실천이 된다면은 당의 그 아주 공정한 운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사실상 공개 투표는 혁신이 유신이 됐다는 것이다, 혁신이 유신됐다는 얘기가 왜 나올까요? 유신이라는 표현은 좀 과한 표현이고요. 근데 요새 여기 사정연 내에서 유신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같은 당에서 같은 당의 동지들에게 할 얘기는 아니죠. 예. 그리고 대다수 어제 그 중앙위원회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 그리고 어제 그 국회에서도 이제 선거나 인사 문제는 무기명 비밀 투표가 원칙이지만은 맞습니다. 정책이나 제도, 법안 의결은 공개 표결이 원칙입니다. 어제 이제 중앙위 혁신안은 당헌 개정, 즉 제도 개정 아니고요. 공개 표결이 당연하다고 봐야죠. 정치인이 자신의 정책이나 정치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밝혀야 하고요. 밝힐 수 있어야 하고요.
예. 그런데 이제 어제 표결 방식에 대해서 뭐 일부 무기명 비밀 투표 주장이 제기가 됐죠. 예. 그런데 이제 중앙위원회 의장은 이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거스로 물었는데 417명 중앙위원 중에서 10여 명 정도가 찬성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대다수가 다 공개 표결로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해서 공개 표결 방식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좀 궁금한 게 말이에요. 이 예. 혁신안 표결 문제와 예. 자신의 재신임을 연계시킨 맨 처음에 장본인은 바로 문재인 대표 아닙니까? 나중에 예. 뭐 이제 직접, 그걸 별개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예, 재신임과 직접적인 연계는 없지만은 본인은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연계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거를 뭐 제공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예. 이제 사실은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측도 아주 근거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성립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좀 비약이고요. 예. 국회에서도 법안 개정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가 만약에 책임지겠다 이런 국회의원이 있었다면은 예. 그렇다고 그래서 인사투표가 아니거든요. 그건 법 개정 투표인 거죠. 예. 그리고 이게 예. 지금 혁신안이 통과가 됐지만 문제는 이게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많은 분들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사실은 80여 명이 퇴장했잖아요. 예? 아니요, 80명이 아니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6명 정도가 이제 이 표결 방식에 반대를 해서 퇴장을 했는데. 80여 명, 근데 언론 다 80여 명이라고 나오던데?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어제 봤더니 실제로 이제 그 표결 방식에 항의해서 퇴장하는 분들은 10여 분 정도가 거의 대부분 다였다고요. 예. 나머지는 이제 개인적인 사유도 있고, 그렇게 해서 80분도 안 되고요.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 화장실 갔다가 다시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 80명은 갔다. 대단히 그건 과장된 겁니다. 그건 예. 10여 명 정도였어요. 예. 10여 명 정도다. 이 예. 언론 보도가 잘못된 것이다. 예, 그거는 그래서 보도는 아주 오버입니다. 네. 아니 실제로 표결에 참가한 사람은 한 340여 분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 바쁘신 분들이 먼저 가거나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서 그런 경우들이 있지. 바로 이제 그 반발해서 나간 사람이 80여 명이 표결 아니다. 방식에 반발해서 퇴장했던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딱 6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한 10여 분쯤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80여 명 정도가 빠지긴 빠졌는데 다른 이유에서 빠진 거지. 다른 이유에 의해서 빠진 거죠. 네, 뭐 그냥 반발해가지고 빠진 게 아니다. 이제 이 회의라는 데가 워낙 바쁘신 분들이라서 자주 이제 전화 받으러 들락날락 하기 싫기도 하고 예.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뭐 여기 갈등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은. 전혀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예. 아주 극소수만 반대한다. 예. 예. 그거 그렇군요. 근데 예. 그 또 한 가지 이제 문제는 재신임 투표가 어떻게 되나 하는 부분인데요. 그거 예. 추석 전에 하죠? 일단 뭐 지금은 추석 전에 이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좀 그 여지는 좀 있다고 봐요. 예. 그런데 이제 뭐 어떤 여지요? 중요한 것은 이제 재신임 투표 문제, 재신임 문제를 왜 제기했느냐 그 사유가 중요한데, 예. 그 사유가 해소가 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 재신임 문제를 재검토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예. 지금 이제 아직까지 이렇게 이 재신임 문제가 제기된 게 약 한 4.29 재보선 이후에 계속되는 당내 분란, 당대표 흔들기, 뭐 당 흔들기, 탈당, 분당, 신당 뭐 이런 얘기들 계속하면서 이 당내 분란이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될 때가 됐다. 그리고 당대표의 거취나 사퇴를 요구하는 것도 정말 이게 당원들의 뜻인지, 아니면 국민들의 뜻인지 이걸 이제 확인하려고 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당 흔들기를 더 이상 이제 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이런 약속이나 이런 게 담보될 수 있다 그러면은 재신임 문제는 재검토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 흔들기의 주체는 역시 비주류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죠?
뭐 어제 보니까 비주류 전체도 아니고요. 뭐 지극히 소수, 극소수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안철수 의원도 포함이 되는 거죠? 좀 안철수 의원의 문제 제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게 어떻게 그분들하고 달라요? 뜻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그러면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표현이 그렇게 이제 뭐 안철수 전 대표께서는 우리 당 이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을 만들 때 통합의 한 축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당을 또 책임 있게 운영하는 또 지도자이시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부에서 제기하는 그 뭐 탈당 내지는 분당 내지는 뭐 당대표 사퇴 문제나 이런 문제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철수 의원은 절대로 탈당 같은 것들은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죠? 예, 실제로 뭐 그런 생각은 전혀 아니신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 예. 당이 제대로 하지만, 혁신하고 통합해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충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른 비주류 같은 경우에는 당을 흔들어서 당을 좀 나가려고 하고 깨려고 한다. 그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그것도 뭐 비주류의 뭐 다수 의견은 아닌 것 같고요. 지극히 이 몇 분들께서 예. 그동안에 계속 제기한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신당 만든다. 탈당을 주선하거나 아니면은 뭐 분당을 뭐 이렇게 해서 선동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예. 결코 당내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해당행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안철수 의원은 어제 안 갔잖아요, 중앙위. 그죠? 제가 뭐 불참을 한 사유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조국 교수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안철수 의원한테 싫으면 나가라는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신당을 창당해라, 탈당해서. 그죠? 그리고 또 혁신안과 그 표현도 아주 좀 과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혁신위원들이 혁신에 집중을 해야지. 예. 자꾸 어떤 인적인 문제에 이렇게 해서 거론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혁신안과 재신안이 통과될 경우 문재인 대표는 혁신안을 실천한 뒤 백의종군에 나서야 한다. 이것도 역시 조국 교수가 한 얘기인데요. 그런 얘기를 한 걸 저도 들었는데요. 예. 그런데 문재인 대표는 특전사 출신이라서 그런지 백의보다는 특전사복이 더 어울리던데요. 아니 근데 제가 무장 해제하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백의종군보다는 완전 무장해서 전쟁에 나가야 승산이 있지요. 제가 이거 기억하는 게요.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예전에 혁신위에서는 현 대표 현 지도부는 총선 치른 다음에 그 다음에 물러나야 된다라고 혁신위에서 얘기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백의종군 얘기가 나오는 거 혁신안 시절에 백의종군 하라는 얘기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이 연계가 잘 안 되거든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가요? 아마 좀 뭐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 현재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층의 60% 이상이 문재인 대표를 간판으로 해서 총선을 치러야 된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예. 대안이 없는 주장은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바쁘실 텐데 인터뷰에서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사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이었습니다. 지금 7시 29분 47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지현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곳곳에 교통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여의도권 지나는데 정체가 되고 있고 올림픽대로 역시 행주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시속 30km 미만 정체입니다. 반대편 공항 쪽으로는 잠실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도 천호대교에서 영동대교, 성수대교에서 반포대교 지나는데 정체 서행을 반복합니다. 전 시간에 비해 서부간선도로 도심 쪽 교통량이 조금 늘어났는데요. 신정교에서 오목교 지나는데 구간 정체가 되고요. 외곽 쪽으로도 목동교 부근 그리고 철산대교에서 금천교까지 차간거리 좁힙니다. 오늘 국회대로 이용해서 여의도 진입하는데 신월에서 경인 첫 번째 지하차도까지 시속 20km 미만 정체가 심한 편입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CEO 금난세입니다.
꿈꾸는 젊음은 아름답고 도전하는 열정은 성공을 부릅니다. 파이팅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기록하세요. 성공을 위한 CEO 금난수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30분째 결제창 앞에서 씨름 중인 지혜 씨께 이 노래를 바칩니다. 내어서 무엇하나 성화를 바치어 무엇하나 니나노. 쇼핑이 즐거워지니까 니나노. 간편 결제도 티머니도 페이커.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여보, 이번 주말에 나들이 갈까? 좋아요. 대신 버스 타고 가요. 출퇴근도 지하철로 하는데 나들이는 차 갖고 가지 왜? 이번 주가 친환경 교통 주간이잖아요. 이번 주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요. 결혼 전처럼 버스 데이트하는 기분도 내보자고요. 그런가? 역시 내가 결혼 안 한 잘했어. 가서 자전거도 타요. 왜인지는 알죠? 알지. 자전거는 건강과 환경을 다 지킬 수 있는 친환경 교통이잖아. 9월 16일부터 22일까지 친환경 교통 주간입니다. 당신이 선택한 친환경 교통이 친환경 거리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청과 함께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전국 김치맛 대결. 한식 명인의 선택은? 제가 선택한 우승자는 하이마트입니다. 비법은 스마트 카운셀링. 하이마트에서 우리 집에 꼭 맞는 김치 냉장고를 추천해 주니까. 김치 냉장고도 하이마트죠.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우리 아빠는 엄청 빨리 달린다. 우리 엄마는 전화하면서 운전할 줄 안다. 그럼 안 되는 거 아니니? 아이들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운전 해주세요. 끝까지 마무리하는 현대해상.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인생의 동반자는 좋은 플러스가 되죠. 우리 몸에도 좋은 플러스가 있습니다. 최불암 씨는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로 바꿨습니다. 잇몸 속은 잡아주고요. 겉은 지켜주고 아주 효과적인 인사돌 플러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을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 잇몸에 좋은 동반자죠.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신율의 출발 새아침. 우리나라 정치권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라고 보기는 힘들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도 재미는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안 두고서 시끄러웠죠. 새누리당은요. 윤상현 정무특보의 발 때문에 출렁였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김무성 대표로는 차기 대선 어렵다. 친박 중에 차기 대선에 도전할 사람이 있다. 오픈 프라이머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TK 의원들 현지 분위기는 매우 힘들다. 이 말에 속들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새누리당 비대위원을 지내셨죠.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윤상현 의원 사실 친박의 핵심은 청와대 정무특보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네, 이게 이 발언이 그냥 넘어가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얘기했을까요? 네, 저는요 박근혜 대통령과 그런 거 상세하게 대화를 나누고 말하자면 상의를 하고 발언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 박 대통령은 절대로 그렇게 상세한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다만 주변 사람한테 자신의 의중을 알 수 없는 말을 이렇게 흘리거나 또 짧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런 걸 주변의 보좌관들이 종합해서 이제 봐서 추측을 하고, 이런 것이 이제 제가 짐작하기는 이런 핵심 의원이라는 윤상현 의원 등등하고 좀 전달이 되었고, 또 근래 박 대통령의 대구 방문 이런 것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확신을 주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접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분위기로 이렇게 윤상현 의원이 해석했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죠? 그렇게 봐야죠. 박 대통령이 그런 걸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변에서 추측하게 되면 대체로 맞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뭐 지금 상황이요. 그 둘째 사위에 대한 그 파문, 김무성 대표 둘째 사위요. 마약 파문도 있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차에 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 그러니까 이게 이 김무성 대표를 흔드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는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처음부터 김무성 대표는 탄탄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래서 서청원 의원 내세워서 대표 만들려고 그러는데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청와대가 위신이 깎였죠. 그다음에 김무성 대표가 계속 독자적인 행보를 쭉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임계점을 넘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 문제는 뭐 우리가 사실 알 수가 없죠. 근데 그렇죠. 근데 그건 뭐 알 수가 없는 건데요. 임계점을 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청와대 입장에서 볼 때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의 임계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죠. 김무성 대표 하는 스타일로 총선에 맡겨서는 안 되겠다. 이것은 아마 확실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하나 윤상현 의원이 얘기한 것 중에 내년 총선으로 4선이 될 친박 의원 중에서 차기 대선에 도전할 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있잖아요. 3선 이상들은 전부 거론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좀 뭐 논점을 좀 흐리기 위해서 얘기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이거? 네, 근데 그렇게 뭐 몇몇 사람이 있는데 네. 그분들 이른바 뭐 우리가 여론조사를 100% 믿을 수 없지만은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대권 주자 반열에 좀 끼기가 좀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요? 네. 그래서 그거보다는 뭐 더 큰 포석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결국에는 대통령 선거가 지금처럼 가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총선 때 야당이 들이밀면에서 백석도 못하게 되면은 이제 개헌선이 돌파가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좀 박근혜 대통령이 보다 편안할 수 있는 어떤 뭐 분권형 개헌이랄까. 권력 구조 문제에 있어서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뭐 시중에 들리는 말대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대통령, 외교 대통령으로 하고 이원 집정부처럼 그렇죠. 뭐 그렇게 되면은 우리들 입장에서는 친박에서는 이원 집정부에서 초임감은 있다. 뭐 이런 거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구 얘기를 좀 할게요. 윤상현 의원도 TK 의원도 현지 분위기는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 방문했을 때 현지 지역 의원을 안 부르고 대구 출신 비서관들 데리고 간 이거하고 맞물리면 이게 아주 묘해져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데요. 예. 박 대통령은 뭐 대구, 경북 그러면서 대구는 자신의 어떤 정치적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자신이 대통령을 물러난 후에도 자신의 부친의 어떤 유산을 관리하고 유산이 레거시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뭐 대구가 자신의 어떤 임기 후에도 뭐 기반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처음부터 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예. 네,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뭐 대구 경북원에서 특히 대구원 초선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다 내용은 잘 알지 않습니까? 하이레 총선 때. 그리고 임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낼 만한 입장이 못 되죠. 뭐 총선에서 자기들이 선거했으니까 그냥 뭐 꽂혀서 된 사람들이죠. 그리고 뭐 거기에 좀 어떤 제가 알기에 몇몇 2선 3선도 마지막 순간에 공천 탈락될 뻔했다가 되고 뭐 그랬잖아요. 그럼 뭐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뭐 그 사람들이 선거에서 붙었느냐, 내가 공천에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거죠. 예. 그게 지금 대구 경북 사람들이 무조건 1번을 찍기 때문에 이렇게 그쪽 국회의원들의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네. 저는 그런 것이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현재 대구 경북 의원들 중에서도 뭐 대통령이 보기에는 좀 탄탄하게 생각하지 않는 의원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에요. 대구 지역이 박근혜 대통령이 주는 의미가 그런 게 있다면
자, 지금 다크 수성갑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 출마해서 당선되면 그거는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됩니까? 친박의 대선 주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김문수 전 지사가 거기서 공천을 받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네. 왜냐? 지금 열심히 뛰고 계신 것 같은데. 왜냐 그러면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김문수 전 지사를 어떻게 보느냐는 것은 뭐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일이죠. 특히 2012년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 때 각 지역에 이제 순회 경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당시 김문수 전 지사, 김문수 경선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퍼부은 인신 공격은 제가 그 방송에서 옮기면요, 예. YTN 그 방송 심의 규정 뭐 이런 품위 위반 이런 얘기 나올 겁니다. 걸리면 안 되죠, 저희. 예. 예. 그거를 박근혜 대통령 면전에서 그런 걸 몇 번씩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볼 땐 그건 그 도의를 진짜 넘은 겁니다. 그건 선을. 예. 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또 김문수 지사가 경기도 서쪽 지역이 원래 자기 정치적 고향 아닙니까? 예. 배랑단 대구에 내려온 것도 그렇고 또한 이것이 뭐 청와대와는 아무 관계가 없이 뭐 김문수 전 지사 본인과 김무성 대표와의 관계에서 결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좋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김무성 대표와 김문수 전 지사 요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김무성 대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어떻게 된다기보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정치적 수를 어떻게 써야지 지금 좀 이 아까 임계점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근데 이제 이걸 두고서 공천이 이렇게 순탄하지 않겠죠. 예. 순탄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래서 자기 생각한 대로 이른바 경선 오픈 프라이머리 미국식은 그건 뭐 처음부터 안 되는 안 되죠. 예. 네, 지금 시간도 늦었어요, 이제. 네, 안 되고 당원 당규상에 이제 그 공천 제도를 그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경북 대구 또 영남 공천을 두고서 상당히 많은 분란이 있을 거지만은 김무성 대표가 자기 구상들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요 시간이 다 돼서 간단하게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야권과 관련된 문제이자 이거 정계 개편에 관한 문제인데요. 어제 왜 혁신안이 중앙이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노 측은 뭐 퇴장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자, 지금 야권에서 결국은 이게 분당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를 들자면 지금 TK 지역에 얘기했던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손학규 전 대표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김부겸 전 의원 이런 분들이 합쳐져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그거는 좀 야당 사정을 연말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과연 문재인 대표가 이 혁신안을 가지고서 그냥 갈지 또는 거기서 문재인 대표가 연말연시에 또 한 번 결단을 내려서 당을 수습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는데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현재 통과된 혁신안은 제가 보기에는 일단 현실성이 좀 결여됐다고 봅니다. 그 공천 기준은 정치를 아는 사람은 그 시행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죠. 당대표위원회 같은 것도 결정할 수 있는 기구가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혁신안 가지고서는 좀 어렵다고 보고 또 한 번의 어떤 그 출렁임이 있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때 사고 되겠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였습니다.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댓글로 보는 뉴스. 댓글로 보는 뉴스 오늘도 YTN 플러스 최영아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관심 끄는 뉴스 1순위부터 알아보죠.
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1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정식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예. 할머니들의 손해배상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김강원 변호사는 예. 이용녀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던 2013년 8월에 서울 중앙지법을 통해서 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에 위안부로 강제 동원된 12명에 대해 1인당 1억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조정 신청을 냈었는데요. 네, 조정이 열리기까지 1년 10개월이 걸렸고요. 예. 법원에서 조정에 응할지를 묻는 요청서를 일본 정부에 보냈지만 3차례나 반송됐습니다. 예. 지난 2년간 조정을 시도해 왔는데요. 일본 정부가 응하지 않자 정식 재판을 통해서 배상을 받겠다고 나섰습니다. 예. 계속 우리 법원의 조정 절차를 무시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누리꾼들은 꽃다운 시절을 고통으로 사신 분들 1년에 1억씩 배상을 해도 모자란다. 또 이제 시간이 없는데 할머니들에게 너무 죄송스럽고 절대로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역사는 아니지만 의미 있는 결과를 기다립니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여기서 돈은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징이라는 측면이 중요하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예. 자, 다른 뉴스 알아보죠. 네, 다음 뉴스 좀 여러 생각을 만드는 기사인데요. 직접 만든 시계를 학교 선생님에게 자랑하고 싶어 하던 미국의 무슬림 고교생이 예. 시계를 폭탄으로 오해한 학교와 경찰 탓에 유치장에 갇혔다가 풀려났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 사는 한 고등학생인데요. 아흐메드 모하메드라는 이름의 고등학생입니다. 지난 14일 필통을 이용해서 직접 만든 시계를 학교에 가져간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걸 본 선생님이 폭탄같이 생겼다 이러면서 경찰에 신고를 해버린 겁니다. 모하메드의 부모와 이슬람계 미국인 공동체는 분노를 느끼면서 이 사건 예의주시하는데요. 미국 사회에 뿌리 내린 이슬람 혐오증의 한 단면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누리꾼들은 두려움이 최대의 적이다. 순수한 아이의 마음이 오히려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걱정하셨고 예. 이런 편견이 오히려 범죄를 키우는 게 아닐까 이렇게 우려하셨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예, 인종으로 이게 번지면 안 되는데. 자, 다음 뉴스 얘기해 보죠. 네, 영화나 드라마에서 007 가방에 돈다발 가득 넣어서 뭐 뿌리거나 이런 장면 많이 보셨죠? 그럼요. 욕상에서 뿌리고. 네, 이게 진짜 돈이가 헬리콥터에서 뿌리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돈이 아니라 모조 화폐인데요. 예. 이런 가짜 돈다발도 원칙적으로는 한국은행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그래서 부정으로 유통되는 사례도 많다고 하는데요. 최근 2년 반 동안 촬영용으로 만든 화폐 모조품은 127억 원 수준으로 집계됐어요. 예. 그런데 승인을 받지 않고도 제작되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 배우가 뭐 몇십만 원을 실제로 유통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이 누리꾼들 반응이 좀 재밌었던 게 배우들 돈 뿌릴 때 손 떨릴 줄 알았는데 가짜였구나. 진짜 감쪽 같아서 제대로 확인 안 하면 속겠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예. 가짜 돈이라도 좀 많이 만져보고 싶다.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뉴스 하나만 더 알아보죠. 네, 좀 따뜻한 사연인데요. 예. 먼저 떠난 아들이 그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던 60대 남성을 신참 여순경이 살렸습니다. 어제 부산경찰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이 화제가 됐는데요. 예. 부둣가에 걸터 앉은 아저씨를 뒤에서 꼭 안고 있는 여순경의 모습이었어요. 사진 속 주인공은 이제 겨우 경찰이 된 지 한 달 된 신참 차민설 순경인데요. 예. 아들이 그리워서 이제 세상을 저버리려던 60대 아저씨를 뒤에서 꼭 끌어안고 위로를 해드려서 살렸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가슴이 훈훈해지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YTN 플러스의 최영아 기자였습니다. 원두는 시간이 지나면 맛과 향이 사라지죠. 그래서 골드락 가까라는 원두의 맛과 향을 잡았습니다. 절정의 맛과 향의 시작. 뉴 네스카페 스프리모. 9월 쉐보레 디젤 차종을 특급 조건으로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디젤 차량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또는 최대 344만 원 할인, 개별 서비스 인하분 포함. 전시장에서 드라이브 쉐보레 시승에 참여하시고 푸짐한 경품까지 받아가세요. 9월 한 달간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색가루가 흰옷이요? 시간이 걸려도 따로 빨아야죠. 그 생각을 깨끗하게 세탁합니다. 위에는 트롬, 아래는 통돌이. 하나의 바디, 두 개의 세탁기니까. 이제 트윈워시로 공간도 시간도 절약하세요. LG 트롬 트윈워시. 호주 워킹 홀리데이만 떠올렸다면 호주 TV 무비 채널을 추천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던 영화 속 울루루. 호주는 카메라만 들면 영화가 되는 로맨틱한 곳이네요. 내 마음속엔 호주가 온에어되고 있다. 호주 시드니 브리즈번 주 10일의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